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하다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단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입안까지 맴도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하면서 곤란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아휴,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대부분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말죠. 하지만 뇌는 우리 몸이 다른 기관과 달리 고통이나 통증으로 위험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린 것처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신호가 바로 말할 때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도 뇌는 단어를 꺼내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뇌가 잠시 과부하 상태라는 뜻이지요. 문제는 이 증상이 가끔이 아니라 점점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뇌가 보내는 적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건망증과 달리 치매의 초기 증상, 경도인지 장애 혹은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꼼꼼히 챙깁니다. 간 수치, 심장 상태도 늘 확인하지요. 그런데 뇌 건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적고 통증이 없으니 그냥 괜찮을 거라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늦게 심각한 상태에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이 부쩍 늘었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깜빡거림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넘기는 단어, 깜빡거림이 어떤 경우에 그냥 건망증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뇌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현상을 줄이고 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 건망증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습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깜빡거림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마치 혀끝까지 나와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잘 아는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아, 저 사람 있잖아. 저기 누구더라? 하면서 괜히 머뭇거린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옆에 있던 가족이 대신 대답해주면 괜히 민망하고 또 내가 왜 이걸 기억 못하지?
하고 혼자 속으로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순간은 일상에서 자주 찾아옵니다. 마트에 갔을 때 분명히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에 선이 떠오르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야 아, 그거였지 하며 뒤늦게 떠올리는 경우, 혹은 방에 들어와서 내가 왜 들어왔더라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한참을 서성인 적, 이런 작은 깜빡거림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아인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면서 웃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아프면 바로 알려줍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조이고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죠. 하지만 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 지금 문제 있어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뇌는 아주 은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꼭 챙겨야 할 서류를 두고 나오거나 회의 중에 필요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인데도 시험지 앞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경험을 하곤 하지요. 그렇다면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장된 기억을 꺼내오는 길이 잠시 막혀 있는 겁니다. 마치 도서관에 책은 있는데 사서가 그 책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해 바로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떠올라 아, 맞다 하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괜찮은 거네. 그냥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뚫린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현상이 잦아질수록 뇌의 기능에 무언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고유명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조차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잦아졌나요? 예전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자주 이런 순간이 온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혹은 누군가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해? 라고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작은 깜빡거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직접적으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현상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의 깜빡거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왜 뇌 건강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현상 말고도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뇌는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채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단어, 깜빡거림의 빈도 증가입니다. 가끔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잦아지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계속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이름,
물건 이름 같은 고유명사뿐 아니라 컵, 책상, 전화기 같은 기본 단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향, 감각의 혼란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거나 자주 다니던 장소에서도 여기가 어디였더라?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잦아질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치라고 가볍게 말하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방향, 감각을 잃는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일정이나 약속을 반복적으로 잊는 것입니다.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들으면 기억했던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얘기 아까 했잖아라고 말할 정도라면 뇌의 단기 기억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 조절의 변화입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는 기억과 언어뿐 아니라 감정과 판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성격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뇌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쉽게 결정하던 일들이 유난히 오래 걸리고 단순한 계산조차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선택이나 판단에 자신감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긴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각각 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 나타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어 깜빡거림과 방향 감각의 혼란, 약속 잊기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건강의 적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사실은 뇌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뇌 건강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우리는 순간적으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방향을 잃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해마, 언어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리고 뇌 전체로 혈류와 산소를 공급하는 수많은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깜빡거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 해마의 기능 약화입니다. 해마는 기억의 서랍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해마가 저장하고 다시 꺼내오는데 해마가 약해지면 정보는 들어가도 제때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까지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치매의 초기 증상도 바로 이 해마의 기능 약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전두엽의 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단어를 조합하고 판단을 내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즉, 언어와 사고, 감정이 동시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 혈류 장애와 산소 부족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산소와 영양분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끊기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마치 책상이 어질러진 채로 다음 날을 맞는 것처럼 기억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특히 해마가 크게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 물질 등이 부족하면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단은 뇌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일으켜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노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서서히 줄어들고 신경망의 연결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와 병적인 변화는 다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주는 정도지만 병적인 변화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단어가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뇌 속 어딘가에서 이미 작은 이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깜빡거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이런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관리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겼을 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건망증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경고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초기에 잡아야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단번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이어서 약속을 잊고 결국에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 병은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회복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손상돼도 회복할 수 있고 피부는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습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상이라도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깜빡했을 뿐이라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뇌 건강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작은 불편은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무너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면 가족이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고 사회적 관계도 끊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유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뇌는 작은 경고를 여러 번 보냅니다. 단어 깜빡거림, 방향 감각 혼란, 약속 잊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 달린다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신호들이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의 문제는 감정과 성격,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뇌 기능 저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삶 전체의 질이 뇌 건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깜빡거림을 별일 아니야라고 넘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뇌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이 있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게 뇌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 하고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뇌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뇌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영양소에 민감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단 음식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 뇌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깨어 있는 동안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정보가 정리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잠을 줄이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최소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확보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네 번째, 두뇌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퍼즐을 푸는 등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번째, 정서와 사회적 교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크게 향상됩니다. 6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뇌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진이 중요합니다. 치매 조기 검사, 뇌 MRI나 CT는 필요할 때 꼭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기도, 명상, 호흡법, 가벼운 산책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학습, 대화, 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 7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뇌의 경고 신호들 중에서 이미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최근의 대화 도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익숙한 길인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었던 경험, 중요한 약속을 자꾸 잊어버렸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런 깜빡거림을 자주 경험한다. 우리 부모님이 요즘 이런 증상을 보이신다 같은 짧은 경험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큰 공감이 되고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식습관을 바꿔본 경험이라든지 혹은 정기 검진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꼭 더 알고 싶다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영상에서 다루어 드릴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모이면 뇌 건강을 지키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끝난 후에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참여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반복되고 잦아진다면 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뇌가 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가 멈추고 점검하듯이 뇌가 보내는 경고등 역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작은 깜빡거림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뇌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꾸준한 학습,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7가지 습관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뇌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 매일 30분의 걷기, 자기 전 핸드폰 대신 책을 읽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건 이미 뇌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깜빡거림을 경험해봤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다뤄달라는 의견까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깜빡거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건강하고 밝게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